인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루시의 조원상입니다. 루시에서 드럼 그리고 보컬을 맡고 있는 광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성은 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루시아스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월드 투어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혀 못했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라도 그냥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희망한 적은 있었죠. 월드 투어를 한번 가보고 싶다. 다양한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노래를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싶다. 저희를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팬분들 중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여건이 이렇게 녹록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 팬분들도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 곡 한 곡 되게 소중하게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루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봅니다. 제가 하기 전에 리허설 할 때 계속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공연장이 좀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물 많이 마시다가 그리고 뭐 에너지 드링크 하나 마시고 그리고 비타민 맞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루틴은 따로 없고 원상이랑 상엽이랑 광일이 얼굴 한 번씩 보면서 화이팅 한번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목을 많이 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주 노래를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컨디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목 푸는데 시간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무대 오르기 4시간, 5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몸의 온도를 많이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악기도 많이 무겁고 제가 좀 남들에 비해서 많이 뛰어다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몸에 열이 오르면. 그러면은 망쳐요. 여러 가지. 잘 안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페이스 조절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정도인 것 같아요. 무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나요? 모니터. 바이올린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모니터가 엄청 중요해요. 클릭 소리랑 모니터랑 MTR 소리랑. 아무래도 사운드적인 부분하고 저는 클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드러머라서 박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제 왼쪽 귀에 모든 신경을 다 쏟아부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는 사실 좀 퍼포먼스랑 시각적인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게 관객분들이 더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음향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음악을 들려드리는 게 더 먼저이기 때문에 음향이 받쳐줘야 그 외의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할 수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 떼굴떼굴로 시작했었는데 엄청 웅장하고 우리가 루시다라는 게 딱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하필 오늘 제가 말했거든요. 저희 첫 번째 공연 때 우리 어떻게 함성 없이 공연을 했었냐라고 박수로 저희가 막 호응을 유도하면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저희한테는 처음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함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목소리를 들으면은 그때 함성 없이 하는 게 정말 힘들었던 거였구나. 확실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해졌을 때 그 공연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딱 떼창할 때는 인이어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함성 소리가 더 컸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너무 감동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출 드럼은 본인의 아이디어셨나요? 제가 말했던 거는 이제 투드럼을 쓰겠다 해서 무대 그냥 돌출 아니고 무대 안쪽에 드럼이 이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칠 계획이었는데 그게 소문이 와전이 돼가지고 제가 앞으로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와전이 돼서 돌출에 나가서 드럼을 치게 됐습니다. 그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많이 떨렸어요. 굉장히 가까이서 드럼을 치게 돼서 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제 뒤에 형들이 있다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러웠고요. 이제 안무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일단은 제일 처음 시초로 안무를 쳤던 건 그전 공연 때 저희가 그 미싱콜이랑 넌 혹시 난 괜히라는 노래에다가 안무를 가볍게 만들어서 넣었었거든요. 보통 이제 좀 원상이가 보통 음악적인 거나 좀 되게 공연의 큰 틀의 편곡 같은 걸 많이 담당한다면 저는 이제 음악적인 거는 사실 원상이가 워낙 잘하기도 하고 또 관객분들도 저희의 음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셨을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시각적으로 무대를 좀 더 큰 폭으로 활용을 해서 연출이나 좀 이렇게 액션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좀 더 자극적으로 다가와서 좀 인상 깊게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춤을 한번 춰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춤을 추면은 우리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가 안 했던 거를 또 하면은 신기하시고 또 웃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춤 실력이 좀 느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지는 않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춤을 못 추지는 않아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못 추지는 않아요. 잘 추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원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뭐 교회나 학교나 이런 데서 춤을 좀 많이 췄었어요. 뭐 이제 워십 댄스도 했었고 학교에서 장기자랑 같은 것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잘 추는 건 절대 아니지만 사실 루시 활동하면서 춤을 진짜 100%를 담아서 춰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뭔가 늘었다? 약간 이런 거보다 조금 부끄러움이 줄었다. 전보다 좀 과감하게 출 수 있게 됐다. 약간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춤 실력이 좀 아니요. 자신감이 늘었어요. 좀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늘었지 실력은 안 늘었어요. 똑같아요. 뭐 너무너무 좋은 시작이었고 또 마카오에 와주신 분들이 또 재밌게 너무 잘 놀아주셔가지고 첫 시작을 잘 열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마카오를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도시가 아름답고 조명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제가 또 조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조명들을 잘 쓰는 걸 보면서 여기 도시에는 또 한번 다시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팬분들도 너무 즐겁게 맞이해주고 웃으면서 맞이해주셔서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느낌은 가지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 나라에 있는 우리의 팬들이 우리를 불러주었으니 이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나라를 그런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마카오가 첫 이제 해외 투어의 시작이었지만 그 전에도 저희가 해외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고 또 굉장히 잊지 못할 경험을 많이 했었어서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뵀던 것 같아요. 네, 역시나 기대했던 것만큼 마카오에 계신 현지 팬분들도 저희 노래를 또 따라 불러주시고 또 저희가 준비한 마카오 곡도 너무 사랑해주시고 하셔가지고 해외 투어로만 딱 봤을 때는 첫 시작을 굉장히 순조롭게 잘했다.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카오에서 추억에 남았던 거는 아무래도 다 같이 분수쇼를 본 게 더 재밌었던 기억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다 같이 조금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또 즐거운 기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친숙해진 것 같아요. 횟수도 많아지면서 점점 더 마음이 친숙해지고 이제는 사실 어떤 거리를 보면은 여기 그때 거기다라고 생각도 들 정도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모든 게 뭐 막 처음 가보는 도시고 사람들도 그 하는 언어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신기했는데 세 번째 가니까 뭔가 조금 익숙하고 와봤던 곳이고 막 이러니까 갔었던 거리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한국에서 한 부산쯤 가가지고 공연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친숙하고 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 많은 팬분들이 저희를 또 불러주시기 때문에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셔가지고 대만은 더 많이 가고 싶은 도시가 됐습니다.
그때 팬분들이 해주셨던 카드 이벤트 기억나시나요? 아, 그때 카드 섹션을 보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해외 분들이 어떻게 그걸 또 준비하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다 같이 이렇게 뭔가 한다는 게 좀 되게 놀라웠고, 그때 좀 진짜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분들이 정말 우리 음악을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시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되게 약간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분들은 저희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먼 나라에서 온 어떤 그냥 밴드한테 뭔가를 더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셨다는 게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이뻐 보였어요. 내가 저들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드릴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드리는 데는 단 한 번도 없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아, 일본 공연 가기 전에 이제 많은 일본 현지 분들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좀 걱정을 이제 하셨어요. 이제 원래 일본에서 공연 문화가 먼저 떼창을 선뜻 요구하지 않으면 일본 분들은 보통 관람하시는 게 좀 더 그런 쪽으로 문화가 발달돼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뭐 약간은 저희는 이제 떼창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뭐 전혀 뭐 그런 거를 공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아예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본에 계시는 다른 현지 스태프분께서, 아, 보통 일본 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시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번 공연 보시면서 떼창하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때서야 생각나면서 아,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저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옆 사람 눈치도 솔직히 저 같으면 보일 것 같아요. 뭔가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를 때 그냥 옆에 사람이든 뭐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앞에 있는 아티스트의 음악에만 집중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크게 압도당했던 기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좀 신기했어요. 나도 가사를 못 외우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한국말로 따라 부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 가수의 그 팬이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우리 월월이들은 저희를 닮아서 그런지 좀 목청이 크고 또 응원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즐거웠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승합차를 타고 같이 돌아다니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고, 지금 약간 1층 내려가면은 다시 그 승합차 타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생각해도 공연할 때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팬분들과 다시 만나는 거는 항상 즐거웠던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그 군대도 다녀와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시간이 안 가고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지만 그 순간순간 힘들수록 재밌다고. 엄청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전하는 그런 심정으로 또 부딪혔기 때문에 뭐 참을성이나 인내력, 그다음에 뭐 좀 더 어른이 돼서 왔다, 좀 더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히려 좀 아쉬웠어요. 돌아올 때 사실 약간 좀 더 느긋하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개인적으로 힘들었냐라고 물어보면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더 힘들 수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 체력은 뭐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거기서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뭐 잘 해냈다 뭐 이런 정도. 한 달 동안 가장 보고 싶었던 건 뭐예요? 설이요. 집이요. 저희 집 현관문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 집에 쇼파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얘가 슬퍼하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언제 오냐고. 그래서 제가
기다려 내가 곧 갈게 했는데 막 울더라고요 셔퍼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있냐 내가 미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드 캐니언이랑 선인장 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는 무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많은 팬분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음악을 못 보여주고 그냥 서 있는 상황이 되니까 미안한 감정이 좀 더 많았어요. 우리 팬분들에게. 한국에서 오신 팬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팬분들도 많았는데 저희가 제대로 된 음악을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미안했고 조금 더 해외 투어를 올 때 준비를 제대로 하고 왔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미안했죠. 여기 현지에 많은 분들이 또 저희를 위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저희를 보러 와주셨는데 그런 분들을 만족을 시켜드려야 하는 게 또 공연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연 준비할 때마다 열심히 하나하나 저희가 직접 다 생각하고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 하면서 편곡도 하고 하는데 음향이 안 되니까 오신 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는 음악이 이제 없다 보니 그것 말고는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래도 도전할 가치가 있는 힘듦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한 앞에 투어 한 거의 30일 중에 한 10며칠은 앞에 엄청 아파가지고 감기 때문에 노래가 안 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그냥 그게 제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약간 뭐 개인적으로 나한테도 이 타이밍에 아픈 나한테 너무 약간 원망스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점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점프를 아무리 그래도 한국에서 공연하면 일주일 내내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가서 막 3일 연속 공연하고 하루 쉬고 또 이틀 하고 또 막 갑자기 또 3일 또 여는 거 벗어 하니까 약간 근육이 못 버텨가지고 의자를 놓고 좀 했었는데 또 근데 약간 운동 헬스하다 보면 근육이 찢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더 강인해져요. 한 이틀 3일 아프고 나서. 근데 2, 3일 뒤에 아프고 그 뒤로 완전 더 좋아져가지고 더 잘 뛰어다녔습니다. 그동안 작업은 어떻게 하셨나요? 초조하게 했죠. 초조하게 했어요. 시간은 가는데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야지만 결과물이 잘 나오는 사람인데 핸드폰으로 차 덜컹덜컹 거리는데 이게 써야 되니까 그냥 2주차 되는 때에 그냥 핸드폰 잡고 뭐라도 썼어요. 뭐라도 그냥 들으면서 아무것도 안 나오지. 내용도 안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도 모르겠어. 왜냐면 지금 당장 너무 힘드니까 집중해야 될 공연이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막 단어를 막 흩뿌려 놓고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얘기가 일단 무슨 얘기일까를 막 흩뿌려 놓다가 한국 도착해가지고 딱 봤는데 이상한 말들만 써 있는 거지. 근데 그 이상한 말들이 결국에는 빌런이 됐고 도깨비춤이 됐고 못난 얘기가 됐어요.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하려면 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배웠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만약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어떻게든 하면 되는구나라는 배움을 가지고 임할 것 같아요. 심정이 어떠셨나요? 브릿지가 부러진 게 살면서 처음이어가지고 바이올린을 그냥 내가 가만히 내려놨으면 안 부러지는 거였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악기가 이렇게 떨어진겨. 그래서 여기가 빡 해서 부러졌는데 이게 주변에 그 바이올린 매장들이 좀 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브릿지만 따로 안 판대요. 한국에는 팔거든? 근데 미국에는 안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악기를 새로 사서 거기 있는 거 빼가지고 이제 꼈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거 찾느라 엄청 다들 고생했거든. 이거 찾느라. 근데 악기 케이스에 여분 이게 있었다. 내 케이스에. 서프라이즈. 나 브릿지 스페어가 하나 있었어. try a different chord, but I don't think that would be it. It's the pass signal. Yeah. 다들 미안해요.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놓쳤었는데 아무튼 이거 찾느라 다들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이제 투어 중간에 혼자 16시간을 차 타고 이동하셨었잖아요. 그 낭만은 좀 찾으셨나요? 네, 저는 그날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투어 통틀어서 그날이 제일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저희 같이 운전해주는 제커리라는 이제 현지 한국어 통역을 해주는 친구랑 저희 매니저님이랑 셋이 이제 가면서 되게 풍경도 많이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냥 가다가 식당 아무데나 들어가서 막 밥도 먹고 막 카페도 가서 카페에서 막 커피도 마시고 약간 이러면서 갔는데 저는 네, 그때가 되게 유일하게 좀 해방감을 느꼈던 약간 차를 딱 타고 출발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됐구나 약간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북미 마지막 공연이었던 밴쿠버 공연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와, 이걸 해내다니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이미 그때는 저희한테 미국의 공연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해야 되나? 당연한 일처럼 돼 있었어요. 오늘도 팬분들 만나겠네, 만나서 인사하겠네, 또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새로운 얼굴을 보겠네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옆에서 형들이나 광일이가 야 오늘이 마지막이네 얘기를 해도 하고 그냥 넘겼어. 좀 아쉬웠고 저는 뭐 솔직히 막 끝나서 막 와 너무 좋다 약간 이런 감정은 사실 없었어요. 미주 투어 끝났구나 그냥 뭐 그런 정도. 끝난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났고 이게 마지막 무대라고 미주 투어에서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마지막 공연이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무대들이 헛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하자 이러고 무대에 올라갔었습니다. 제일 힘들었을 때는 뉴욕 때 그 소리 안 나오는데 롭의 그 억울한 표정, 그 인정하는 누구 잘못도 아니고 잘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억울하지도 못해.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예상외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집에 가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LA 공연 때 제일 즐거웠어요. LA 공연이 되게 핫했어요. 사람도 되게 많았고 즐기는 표정들도 다 보였고 그게 되게 저를 즐겁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공연 끝나고 1시간 걸려서 또 호텔을 간 적이 있어요. 호텔에 도착했는데 아직 이제 체크인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밤 한 10시, 11시, 12시 됐는데 그때 로비에서 계속 기다리는 게 약간 좀 힘들었어요. 나는 어딘가, 여긴 어딘가. 그러면서 그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고 좋았던 기억은 피닉스쯤에서 저희가 호텔에 들어갔는데 약간 펜션 같은 호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수영장도 있고 다 같이 막 밥도 먹고 이랬는데 그 밥이 또 맛있었어요. 밥이 스웨덴식이었나 스위스식이었나 뭐라고 나한테 말해줬었는데 뭐가 됐든 간에 뭐 맛있어가지고 외국인 음식이었는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무대할 때였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음향 안 됐을 때인데 그때도 그것만의 또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행복했던 건 그 미주 투어에 있었던 모든 무대가 행복했습니다.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6시간 동안 차 타고 갔던 순간이 가장 행복했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미주 투어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노래가 안 됐을 때 진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목소리가 잘 들리니까 하면서 약간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씩 누적이 되니까 열 몇 번씩 그걸 계속 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럼 이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있어서였을까요? 아무래도 예, 혼자 왔으면은 아마 못 버텼을 것 같아요. 혼자 왔으면은 일찍이 그만두고 갔겠죠. 다들 아무리 힘들어도 다들 잘 티 안 내고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곧 끝난다 하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멤버들이 저희끼리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되게 저희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의지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진짜 확실하게. 네, 그래서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버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루시인데 내가 혼자였다. 신예찬 혼자가 루시였다고 하면 진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들 그리고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 또 현지에서 말이 잘 안 통하지만 그래도 그런 감정 하나로 같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하니까 안 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닌 거기에서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 일이고 또 거기를 찾아주신 많은 팬분들이 같이 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네 명이서 서로 북돋아주고 배려해주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오히려 그래 저 친구도 저 형도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도 내 역할을 다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준 건 멤버들이죠. 플러스 그 현지 스태프분들 덕분에 붙었던 것 같아요. 그 현지 스태프분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얼굴도 다 기억나고 지금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 친구들이 영어도 잘 못하는 아시아 친구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해주고 근데 너무 부드럽게 우리를 진짜 동생처럼 친동생처럼 부드럽게 대해주고 진짜 베스트 프렌드처럼 해주고 자기 위치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막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겁납습니다. 네. 투어 팀원분들께 선물도 해줬다고 들었는데 일단 뭐 같이 고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들 이제 뭐 그냥 뭔가 되게 애틋하더라고요. 같이 고생해서 그런지 보고 있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막 하루에 막 열 몇 시간, 20시간씩 그분들은 비행기도 아예 안 타시고 운전 막 계속해서 와가지고 저희 케어한다고 뭐 막 음식 챙겨주고 숙소 다 이제 막 배정해주고 그리고 또 새벽에 또 먼저 나가고 뭐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서 뭔가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기랄 게 뭐가 있나요? 이미 다들 너무나도 고생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열 몇 시간씩, 20몇 시간씩 그 차 안에서 기억자 앉은 상태로 계속 가는데 도착하자마자 공연해야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도 저희 앞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오늘 뭐 컨디션 어떻냐, 오늘 뭐 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뭐 응원해 주는데 우리가 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걸로 너무 부족했던 거죠. 저희가 느끼기에. 막 솔직히 뭐 본 지 2, 3주도 안 되는데 막 어떻게든 우리 막 마음 표현해 주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해주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도 그만큼의 표현을 어떻게든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Thank you. What the hell? Thank you so much. Why did you do this? This is too much. This is way too much. Thank you so much. Santa. Thank Santa. Oh my Go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uys. Thank you, bro. You're welcome. Thank you. Thank you. Samnida, Lucy,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us on tour. It was an honor and pleasure to help on your first US tour. I really appreciate all the kind words and the fun late night hangouts, the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drinks and drinking games. You know what I'm saying. But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Hello, Lucy boys. You are precious.
You're magic. You are treasure, gemstones. Truly special boys. We had so much fun. I hope you enjoyed North America. I love you guys.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on this tour. It was the best experience. The boys are so beautiful, they're so talented. I know they're gonna last for years and years, and I can't wait to go to Korea. And I wanna see you guys perform in Korea. You know, I wanna see you guys still together from years from now. So thank you again for having me. I love you. 사랑해. I love you guys so much. You guys will always hold such a special place in my heart. This has been such an amazing experience. I hope that we maintain a long life friendship. You guys are amazing. I love your music. I will forever cherish this moment. Bye, you guys. I just feel blessed and grateful. That's all what I want to say, and I hope that in the future I'll go to South Korea and I meet you all guys. So I really hope that we will see soon. Thank you so much guys, and I think we become real good friends. Thank you. This tour is the first tour with the Korean act that I feel like I have become legitimate friends with the act themselves. And I'm gonna miss you guys a lot. And I have Kakao Talk now, so you can hit me up whenever you want. Let's do something. 방콕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시간도 엄청 빨리 지나갔던 것 같고, 그러면서 더 진심으로 무대에 임하고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투어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방콕이란 나라에도 처음 가봤고 해서 또 즐기고 오자,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많이 문화도 배우고 그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방콕에서 기타 현이 끊어져서 부상을 입으셨는데 그때 심정은 어떠신지? 처음에 딱 이제 손 딱 베이고 나서 느낌이 딱 왔어요. 이거는 작은 부상이 아니다. 느낌이 딱 왔습니다. 왜냐면 좀 많이 아팠어요. 사실 많이 아팠는데 딱 살짝 봤는데 이미 이제 거의 제 안에 이 살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작은 부상이 아니다.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일단 안 보이게 하려고 이제 바지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었습니다. 근데 약간 느낌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피가. 그래서 딱 노래를 하다 살짝 이렇게 봤는데 이미 바지가 젖고 있더라고, 앞에가. 그래서 이제 뒷주머니로 손을 옮겨가지고 손 넣고 또 이렇게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솔직히 아팠죠. 엄청 아팠는데 그냥 뭐 노래가 또 길더라고 그때. 싹 부르고 올라가가지고 조치하고 뭐 내려왔죠. 잠시 유행 상태가 있었는데 괜찮아? 완전 괜찮아요. 이 걱정하는 이 소리가 파도로 바뀌길 바라며. First time. My first time. 여러분 저 살면서 이 태국의 응급실을 제가 또 와봤습니다. 감사. 여러분 외국 응급실 와봤어요? 안에서 그 빨간 약으로 소독하고 포맷은 않고 그냥 테이프로 대충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양반하다 재밌네요. 지금은 아무셨나요? 지금은 이제 좀 흉이 졌어요. 그래서 지금 색깔이 좀 달라요, 손가락이. 이게 뭐 보실지 모르겠는데 좀 다릅니다. 근데 뭐 불편하거나 하진 않고 지금 약간 누르면 아픈 정도. 그리고 약간 여기 감각이 좀 없어요, 여기. 네. 투어를 돌면서 혹시 뭐가 좀 바뀌었어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흐름들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이 사이에서 조금씩 얘 말고 다른 걸 넣고 뭐 이런 식의 걸 생각 중이에요? 그 흐름이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네. 뭔가 저희가 사실은 거의 고착화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 공연의 흐름이 초반에는 좀 화려한 느낌으로 가다가 살짝 차분해졌다가 마지막에 락으로 달려버리는 그 3단계가 좀 있었지. 네. 그것도 혹시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있고
워낙 많은 공연들을 그런 흐름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흐름을 바꾸고 싶은 욕심들이 조금 있는 거면 조금 손을 대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네, 저희는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바라는 것보다도 그냥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새로운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연출적으로나 공연 장치적으로나. 처음으로 360도 무대를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장단점이 정말 확실한 셋이었어요. 사운드적으로 정말 쉽지 않았고, 무대 연출적으로 엄청 쉽지 않았고, 무대 연출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거에 모든 게 포함돼요. 관객들에게 누가 보이는가, 어떻게 우리 4명을 다 보여주는가, 우리 뒷백에 아무것도 없이 서로만 있어. 백에 무슨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에 동화되는 것도 아니야, 음악이. 그럼 우린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영상 이상의 어떤 동화를 시켜야 해. 음악만으로, 오는 우리의 몸짓만으로. 거기서 오는 이 고민이 굉장했고요. 장점이라면은 우리 입장에서의 장점. 어딜 봐도 팬분들이 있다. 팬분들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불 이렇게 라이트 켜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빛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좀 천국에 온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숨을 곳이 없다 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건 반대로 말해서 내가 어딜 가든 날 보여줄 수 있다 또 되잖아요. 어딜 가도 날 봐주고 있다. 그것도 되게 좋았고. 360도 무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출적으로 평소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좀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팬분들께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저희는 진짜 준비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공연이 되게 재밌는 팀인 것 같아요, 저희 팀이. 근데 매 공연을 할 때마다 와, 이거는 진짜 이거보다 더 재밌긴 힘들 것 같다 라는 것 때문에 이번 공연을 준비하는데 사실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앞서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랑 만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 또 항상 한 면 쪽에만 있으면 많이 돌아다니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360도로 도전을 하게 됐는데, 또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들이 많았어서 최대한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걸 오신 팬분들 그리고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의 무대에서 더 잘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또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되게 바쁘셨는데 어떤 거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드셨나요? 다 편곡이죠, 편곡. 무대에서 합주를 해볼 때도 몰라요. 이게 실제 무대에서 어떨지. 무대에 올려봐야 알아. 리허설 할 때 비로소 알아. 그리고 심지어 본 무대 들어가면 또 달라. 아, 이건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그건 점점 커지는 건데, 가장 작을 때 작업실에서 아, 이게 멋있을까? 이게 진짜 될까? 이 생각할 때 제일 힘들지.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그잖아. 이거를 내가 편곡을 했어. 멋있다 생각을 했대, 원상이가. 그래서 했어. 별로야. 어떻게? 내 책임이잖아. 부담감이지. 그때가 좀 힘들었는데 괜찮다고, 이거 좋은 방향인 것 같다 말해주는 걸 믿었죠. 오프닝 곡으로 도깨비 춤을 고른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멋있을 것 같아서. 멋있었잖아요, 근데. 저가 좋아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빨간 도깨비, 파란 도깨비 이야기가. 그 둘보다 더 완벽하지 않은 노란 도깨비라는 인물이 마치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우리겠다. 루시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 청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겠다. 이거는 내가 이 앨범에서 전하고자 하는 공감의 위로와 어울리는 키워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최애 무대를 꼽는다면? 낙화죠, 낙화. 무조건 낙화고, 아무리 생각해도 낙화는 듣고 울으라고 만든 것 같아요. 들으면 그냥 갑자기 들려도 뭔가 만감이 교차해. 그것만 들으면. 나는 딱 우는 포인트가 그거야. 그냥 처음에 원상이한테 낙화 만들었을 때 원상이가 엄청 힘들어 하잖아. 노래 만들고 하는 거 막 할 때마다, 평소에도. 근데 그 노래 가사에 그 힘든 걸 다시 하겠대. 자기가 쓴 거잖아. 그게 원상이가 했던 작업들이랑 슈퍼밴드부터 시작을 해서 원상이랑 했던 게 다 스쳐 지나가면서
원상이가 너무 불쌍한 거야. 마음 아프고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근데 나는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원상이가 낙화에 그런 가사를 써놓으니까 너무 슬픈 거야. 원상이도 힘들지만 너무 행복했구나. 다시 돌아가고 싶구나. 딱 그쪽 가사에서 항상 터지는 것 같아요. 낙화는 이제는 약간 부르면은 울 것 같아서 다음 공연 때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계속 떠올라요. 공연 때 했었던 여러분들이 불러줬던 그 낙화가. 공연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벤트로 해줬던 그 낙화가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서 또 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잘 해야 될 텐데 다들 연습해 온 것도 아닌데 같이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했어요. 감사한 마음이 컸고 우리가 뭐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더 눈 마주쳐주고 싶고 손 들어서 인사해주고 싶고 심지어 공연 한 번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니까. 근데 뭐 그건 마지막이었고 그러다 보니 아쉬움이 또 따라왔죠. 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아쉽다. 빨리 돌아와야겠다라는 결의도 다질 수 있었고 우리에게 또 다른 스타트를 주시는 행동이었어요. 그거는 저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낙화전 VCR 볼 때부터 많이 우셨는데 어떤 기분으로 우셨는지. 광일이가 형들 믿고 갔다 온다 그러고 하는 말이랑 표정이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4년 반 하면서 내가 광일이한테 그래도 형으로서 조금은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들었고 광일이가 좀 마음 아프기도 했고 그런 마음에 좀 울먹거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되게 이번 공연이 뭔가 진짜 저희가 젊음에서 할 수 있는 공연 중에 마지막 공연이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군대 다녀오면은 저희가 다 30대가 되니까 사실 젊음으로 정말 뭔가 악으로 깡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공연은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공연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 한 챕터가 마무리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떼창을 딱 해주시는 걸 보는데 그때 뭔가 딱 진짜 약간 아름답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광일이가 드럼 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기에 또 관객분들이 막 떼창 하시면서 이것도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막 통곡을 막 울면서 노래를 부르셔. 팬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계속 참다가 팬분들이 사실 우시는 모습을 보고 못 참아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팬분들이 느끼셨던 감정을 같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일 전부 손편지를 각각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네.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편지지가 왜 이런 거밖에 없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편지지가 무슨 빵 편지지밖에 없더라고요. 편지지도 뭐 또 이런 거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제가 어떤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래도 무드를 잡자라고 해서 좀 감동적인 노래 같은 거 좀 틀어놓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3일차 편지 쓰면서 형들한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조금 움찔거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왈왈이인데 그리고 루시 형들. 편지를 왈왈이들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형들에게도 쓰고 싶었어.
형들과 우리 월월이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같이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 어딜 가도 내 자랑이 될 거야. 형들과 월월이들은 내겐 그런 존재야. 나는 건강하게 잘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월월이들은 우리 형들 잘 부탁하고, 형들은 어디 다치지 말고 돌아와서 같이 연주할 때까지 잘 지내자. 나에게는 다시 음악할 이유가 된 형들과 우리 팬분들, 앞으로도 내가 움직여야 하니까 되어줘. 우리 3인방 이 영상을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형들이 있어서 4년 동안 너무 즐거웠고 행복하게 음악을 했고,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해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껏 잘해왔었고 앞으로도 잘해올 걸 알기 때문에 형들을 믿고 1년 반 동안 내가 없는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루시를 잘 부탁하고, 형들은 어차피 알아서 잘하는 형들이고 뭐든지 잘하니까 뭐든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얼른 돌아와서 같이 음악했으면 좋겠어. 아무튼 모두 감사합니다. 갈게요. 제 4년간의 그런 쌓아왔던 부정적인 모든 저의 상태들, 그런 것들이 다 깨지는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예. 내가 이제까지 느꼈던 정말 그 엄청나게 강한 말도 안 되는 마치 늪의 끝자락 같은 그 외로움이 어떤 깨지는 걸 느꼈고, 좀 더 와이드하게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까지 이 옹이구멍으로 앞만 보고 왔어. 내가 앞만 보고 이제까지 여기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옹이구멍으로 앞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야. 옹이구멍으로 앞만 보니까 빛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주변을 보지 않고. 그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볼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옹이구멍이 찢어지면서 옆에 승현이 있었고, 앞에 지환이 있었고, 저쪽에 멤버들 3명 앉아 있었고, 브라스 멤버들 저기 앉아 있고, 유진이랑 경일이가 나 좋다고 그냥 여기 아무 이유 없이, 심지어 식탁도 아닌 옆에 그냥 간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그리고 내가 해냈다고 말해주고, 되게 나를, 그날은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날은 진짜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더라고, 사람들이. 그 공연장에서 운 것도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 라는 말을 뱉는 순간 울었잖아, 내가. 그게 이제 지난날에 내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뭐 멤버들은 가끔 저한테 이제 장난으로 이제 말이 4년 동안 한 번도 안 쉬었지, 쉬긴 쉬었어요 말했는데, 난 진짜 안 쉬었어. 진짜 한 번도 안 쉬었어, 나는. 왜? 난 쉬는 날에도 머릿속으로 다음 앨범 생각해야 되거든. 이건 내 문제였긴 한데, 나는 베이스 커버하러 갔어. 나 쉬는 날에서야 겨우 베이스 커버에 올릴 수 있었던 거야. 그거 아니면 난 집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중간에 뭔가 아이디어 떠올라서 그거 작업하고 가사 쓰고, 난 그런 일상의 반복으로 4년을 살았어, 진짜로. 아무튼 뭐 마무리를 짓자면, 내가 그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왜냐면은 나도 이번 생은 처음이고, 이 연예인이란 직업도 처음이고, 프로듀서도 루시가 되고 나서 한 거야. 작곡도 루시 와서 처음 해본 거고, 작사도 처음 해봤어. 누군가랑 이렇게까지 유대감을 나눠보는 것도 처음이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까칠하게 대해본 것도 처음이야. 이 모든 게 처음인데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아빠한테 택시에서 전화를 걸었지. 아빠, 내가 이런 거 느꼈어. 이게 뭘까? 물어봤더니 아빠가 그거는 너가 20대의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둔 거다. 그러니까 너의 첫 번째 청춘의 유종의 미를 거둔 거다. 그렇다고 너의 청춘은 끝난 게 아니고 2번째 청춘이 오겠지만, 우선은 너의 첫 번째 청춘이 끝난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후련한 마음과 뭔가가 탁 싹 하고 풀어져 내리는 이 감정은 내가 유종의 미를 거둔 감정이구나 하고 그 말을 바로 수긍하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행복감, 오랜만에 느끼는 개운함이었어. 나 되게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었구나를 느끼게 된 것 같아. 행복을 누리는 거는
사람 나름이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 말 완전 100% 공감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한국에서 어쨌든 이렇게 팬분들과 한국에서는 마지막 공연을 이제 했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는 저희 멤버들끼리는 또 감사한 게 광일이랑 아직 무대를 한 번 더 설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또 도쿄에서 저희가 한번 일전에 그 일본의 어떤 그 팬분들의 열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공연도 역시나 기대하고 있다. 이제 진짜 투어 마지막,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광일이랑 하는 마지막 공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주책맞게 울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이거는 저라는 사람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광일이가 가야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슬픈지 아쉬운지 미안한지 고마운지 가야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있는 광일이한테 최대한 잘해주자라는 생각으로 자상하게 다정하게 이야기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루시 공연이 재밌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공연이 재밌는 이유는 우리 넷 다 진심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온 팬분들이 놀 줄 알아. 그리고 또 우리 루시와 말라리가 많이 동기화가 돼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공연장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노니까 어떤 공연보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도시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서울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님도 공연을 보러 오셨었고 부모님한테도 내가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뜻도 있어서 모든 무대에 저는 정말 진심이었지만 이번 서울 앵콜 콘서트가 제일 뜻깊은 공연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좀 광일이, 원상이, 상엽이의 마음을 좀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오신 팬분들도 정말 많이 오셨는데 그러면서 더 느끼는 게 많았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도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진짜 개인적인 그냥 욕구만 채우자면 저는 뭐 스위스나 아이슬란드 아니면 뭐 그린란드나 아니면 뭐 뉴질랜드 이런 데도 경치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뭐 그런데 아니면 뭐 북극 나라별 공연장의 차이점이 특별히 있었나요? 약간 팬분들의 응원하는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공연장 분위기보다는 팬분들이 다들 즐기시는 그 자신만의 그 바이브가 있어요. 또 응원법도 있고. 이제 저희가 클럽 공연장과 일반 공연장의 차이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미국 미주 투어를 진행했을 때는 공연장 크기가 좀 작은 데서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클럽 공연장에서도 진행을 많이 했는데 클럽 공연장은 진짜 약간 좀 뭔가 락스타 같은 느낌으로 약간 팬분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느낌이라면 공연장 때는 약간 아티스트가 돼가지고 살짝 멋있는 모습 딱 보여드리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다르지 않았나. 가장 그리울 것 같은 순간이 있다면? 미주 투어 할 때 그 현지 사람들이랑 우리 친구들이 우리 회사 친구들이랑 힘든데도 막 서로 막 티 안 내려고 노력하고 이 꽉 깨물면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막 했던 것들이 제일 많이 생각나고 마지막에 공항에서 우리 헤매팀 들이랑 다 울면서 안아줘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루시 서로에게 그리고 왈왈이들에게 한마디 짧게 해보자면. 그동안 투어하느라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멤버들 같이 하면서 되게 서로 의지도 많이 했고 많이 배우고 뭐 좋았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뭐 돌이켜보면 멤버들한테 화가 나거나 멤버들한테 지치거나 짜증났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다. 어쨌건 나는 개인적으로 투어를 다녀오길 잘했다. 우리가 같이 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면서 서로의 어떤 전우회와 이야기거리들이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팬분들께는 역시나 매 순간 항상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무대 때 팬분들도 진심으로 즐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크구나 라는 걸 또 느꼈고 해외 팬분들께는 이제 정말 저희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저희 마음을 표현해 드리지 못하는 거지 실제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언어를 다 할 수 있다면 이 마음을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언젠간 다시 한번 또 꼭 뵐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루시 애들한테는 내가 형으로서 많이 본보여야 되는 모습들을 많이 못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각자 자리에서 내 것까지 더 열심히 노력해주고 더 어른스러워지려고 하는 동생들 모습 보면서 4년 반 동안 너무 많이 배웠고 내가 아직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더 많이 배워야겠구나 아직은 내가 배우는 거에 손을 놓으면 안 되겠다 자만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무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무대에서 너희들 얼굴 보면서 연주하고 무대 만드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이고 그런 나를 또 믿어주고 같이 음악해줘서 너무 고맙고 쭉 힘이 닿을 때까지 열심히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왈라리들은 뭐 정말 매번 하는 말이지만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노래도 만들고 무대에서 감정을 실어서 전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공연에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내가 낙화라는 곡을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또 행복하게 많은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연주하지 않았나 싶다. 나는 진짜 오래오래 하고 싶고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 있을 걸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진심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연주하는 내가 되도록 할게. 고맙다. 이번 공연 왈왈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었다. 고맙다. 아까 내가 낙화 때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낙화를 부르면서 왜 울었냐면은 끝이 보여서 울었어. 내가 개화를 처음 만들었었던 그 어린 조원상이 어린 한승연과 둘이서 어떻게 해야 예찬이 형이 더 돋보일까? 상엽이 형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광일이가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얘가 좀 더 편하게 노래도 부르고 자기만의 색깔을 뽐내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매력은 이 곡에서 어떻게 뽐낼 수 있을까? 우리를 기다리는 루시 팬들의 왈왈이들의 니즈는 무엇일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개화를 처음에 딱 만들고 압구정에서 그 다음에 조깅 만들고 선전 만들고 막 그랬던 것들이 막 계단처럼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장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 엄청 복합적으로 그때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 기특하게 보였는지 그리고 멤버들과 지금까지 이렇게 헤쳐나왔던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했는지 뭔가 그 말로 어떤 단어로 표현되지 않은 그 감정이 있었거든. 아 이제 끝이구나. 종착점이 여기였구나. 이게 이 이야기의 결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거기서 그때 감정이랑 똑같네. 내가 로건이라는 영화를 보고 울었었거든. 나 원래 영화 보고 잘 안 울어. 나는 가족의 사랑,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동물의 죽음,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떠한 인물의 수고스러운 그 일대기의 끝을 봤을 때 아, 이 사람 정말 수고했다. 아,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잘했다. 고생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울어. 근데 그 로건을 보면서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엑스맨을 봤잖아. 그럼 그 로건이 기억을 잃고 이제까지 엑스맨이 돼가지고 살아왔던 그 이야기를 나는 알잖아. 근데 그 마무리가 여기구나. 이 나무에 이렇게 몸이 박혀서 딸을 품에 안고 죽어가는 게 이 사람의 마지막이구나를 생각하니까 웃은 거야 내가. 그거를 내가 느낀 거야 내 스스로한테서 그 순간에. 그래서 울었는데 다 끝나고 내가 아까 말했지 그 고깃집 그거에서 아 이거 내가 끝난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한 챕터가 끝난 것 뿐이지 끝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줄지 좀 기대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루시 멤버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잠깐 멈춘다 뭔가 끝났다 생각이 든다면 그동안 잠깐 쉬면 된다 생각해요. 내 마음도 가다듬고 잠깐 멈춰서 스스로를 가다듬고 다시 만났을 때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는 게 또 도파민을 막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질 만큼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우다가 딱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서로 일으킬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멤버들도 팬분들도 그렇게 저를 기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움직이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원상이었고요. 좀 더 성숙한 여러분들의 아티스트로 성장해 오겠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프로듀서이자 베이시스트 조원상일 거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루시의 여정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계속되니까 다음에 월드 투어 2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주네